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훈원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 감소된 457억 9,869만 원입니다. 213쪽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감소된 2,021억 4,916만 원입니다. 그리고 27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7% 증액된 291억 3,882만 원을 반영하였고 274쪽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2% 증액된 232억 4,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90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645억 9,200만 원입니다. 291쪽의 건설도로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15건으로 총 사업비는 8,179억 5,9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99쪽의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소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6건이며 총 사업비는 652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제34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13건에 80억 3,132만 원이며 도로관리과는 4건에 18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건에 33억 6,500만 원이고 대중교통과는 5건에 99억 7,443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7,21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혈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172억 5,81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74억 8,081만 원이며 지출은 43억 8천만 원으로 31억 81만 원이 증액된 203억 5,89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108쪽에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와 2023년 예치금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47억 3,891만 원입니다. 109쪽의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 조속 및 집행 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96억 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560억 5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0% 감소된 129억 7,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9%가 감액된 6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 사업별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60쪽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재해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73쪽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및 등록증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77쪽 관내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비 1천만 원 중 500만 원과 같은 쪽 자전거 쉼터 12개소와 화장실 6개소 등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 700만 원 중 100만 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6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50억 원 중 20억 원이 삭감 조정되고, 91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차량의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0억 원 중 6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본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예산 사업 설명서로 얘기할게요. 5페이지 순환구 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지금 83% 집행을 한 건가요? 금년도입니다. 아, 그렇죠. 금년도. 예, 예. 근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 이게 작년도에는 네. 차량 보조금 차 구입비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모터보트 구입비를 계산을 해서 네네. 금년에 이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차량 구입과 모터 구입이 없고 네네. 그냥 활동비 지원만 했기 활동비만? 때문에 예산 규모가 차이가 좀 납니다. 네네. 그럼 올해 차량이랑 모터보트를 새로 바꿔주는 거죠? 예, 네, 금년에 네. 했습니다. 금년에? 네. 자꾸 작년이래. 이게 입에 붙어갖고 올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상 안전 교육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
네. 순환 안전 교육은 몇 번 정도 해요? 저희가 순환 구조 활동하는 단체가 네,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해병 전후회라든가 네, 뭐 해마 다이빙이라든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네, 네. 금년에 5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이제 수중으로 이제 물속에 있는 네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3개 단체가 했습니다. 5개 단체가 다 한 건 아니고 네, 2개 단체는 못했고요. 네. 3개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이게? 단체별로 이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1회씩만? 저희가 이제 예산은 금년에 예산 이제 5개 단체가 다 참여할 줄 알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네, 네. 부득이 2개 단체가 이제 여건상 어려워서 네네. 참여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감액한 이유도 네, 네. 그 단체 5개 다 참여 활동이 예측이 안 돼서 참여 미참여 할 단체가 한두 개 있을 거를 가상을 해서 1,000만 원 이제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은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순환 구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예, 작년까지 이제 1, 2회씩 있었는데 네, 네. 올해는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안전과 환경을 잘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제 됐는데요. 네네. 이제 관내 이제 어린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 이제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네네.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어떤 교통 안전 교육, 화재 안전 교육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네. 매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는 계속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금년에 있죠. 금년에도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제 45회 한 3,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어요. 네네. 그다음 이제 내년에 이제 신규 되는 대상이 네. 노인하고 장애인은 이제 내년부터 네. 신규로 취약 계층으로 포함시켜서 그 교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육 분야에 보면 자연 재난 대처법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거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어린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그 지진, 네. 지진이 이제 간혹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피하는 요령, 간략한 뭐 책상 밑으로 이제 이게 이동한다든가. 사실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는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재 같은 것도 엄청 홍보를 하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앞에 타면 불이 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막 붙여놓기는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또 생물 테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번 우리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요즘은 막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의외로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로 대처를 하라는 거지. 지진이 나면 뭐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어디를 하는데 어느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을지훈련은 이제 매년 실시하지 화재, 않습니까? 네. 예, 예. 그 사항은 이제 전쟁 도발은 이제 충무계획상에 네. 그 비문 대비로 이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그 짜여져 있고 지역별로 어디 대피하는 장소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번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해서 네. 네이버나 안전신문고에 대피소 네. 예, 이렇게 치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들이 쫙 이제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딘가는 가는 걸 아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안전 교육이지만 생각난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씨는 매뉴얼이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도 묻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대피소 위치라든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네. 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 잘 보완해서 네, 네, 하고 보완해 주시고. 홍보도 완전히 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11표지 보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 폭염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름 겨울에만 하나요? 저희가 이제 폭염이나 네. 한파나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금년 2023년도에는 네, 네. 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계산해 놓되 네, 네. 올해는 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책정을 해놓으셨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재영양평가 협의 등 검토위원 수당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50회를 해요. 재영향평가는 저희가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네. 이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재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네, 네.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시로 좀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이고 예, 수당이. 그러면은 뭐 1시간을 해야 한 몇 분을 하는데 7만 원에 위원회 검토는 그럼 저기 지면으로 하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개발자가 네. 그 서류를 준비를 해 오면 네, 네. 저희가 이제 하나의 개발 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5명의 심의위원이 이제 의견서를 다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서면위로 저희가 뭐 일이 보내면 네. 의견은 서면위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전문가시든가 봐요? 네? 전문가인가요? 아, 그렇죠.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해서 지면으로 해서 검토받고 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저희 재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네. 저희 시에서는 32명이 위촉돼 있어요. 네네. 예, 공무원이 한 임명직이 10명이 있고요. 네. 그 민간인 전문가가 22명이 활동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뒤에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용주 현촌 저류지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죽지구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 현촌지구는 이제 그 용이동 주민센터 앞에 네네. 있는 저지지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주차장에 이제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주민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 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네네.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지금 그 저희가 발주하셨어요? 당초에 초안은 네. 그 지평식으로 해서 네. 그 바닥에 기존에 있는 저류지 바닥에 건식으로 예, 건식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는 시설을 한 70년을 이제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상에는 제2위험 시설로 돼 있는데 네. 그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이제 주차장 시설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 심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변경 심의에 있고요. 네. 그 변경 심의 과정에서 지평식이 나을지 아니면은 복개를 해서 이제 지상으로 올릴지. 근데 복개는 너무 돈이 많이 예. 든다. 그래서 이제 대안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 이제 부분 복개를 해가지고 네. 그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법면에 이제 테두리만 거기에서만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지금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주민들 중에 있습니다. 의견은 예.
그렇게 해도 60대 정도 나오니까 예, 예. 10대 차인데 예. 일단 그 저류지를 유지하면서 예. 그렇게 반 벗게 그 둘레로만 예.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더라고요. 예, 예, 거기가 맞습니다. 밑에를 건식으로 해도 너무 깊이가 있어서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장애인들은 다니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도시계 심의위원들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설계 용역사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도시계 심의 안건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요?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그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6월 이후에 네. 그 설계가 나오면 이제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설비를 뭐 빠르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5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예. 제가 봐도 복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류지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건식도 힘들고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괜찮을긴 한데 뭐 더 용역에서 더 잘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잘 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예. 잘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35페이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이 있어요. 이거를 내진 보강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민간 시설물인데요. 네. 그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들 신청한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근데 요즘은 네. 건물을 지면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 저지었던 건물인데 아 그러면 예. 저진 거를 내진을 좀 보강, 하겠대 보강을 예, 하겠다는 보강을 거예요? 하려고 개인 건물 소유자가 80%를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네, 네. 그에 따라서 20%만 이제 좀 시는 해준다고? 20%만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송탄 중앙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로 참여 의사를 밝혀서 거기에 대한 20%의 부담 내는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바로 36페이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에서 이제 그 내진 설계가 돼 있었을 때 인증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인데요. 네. 그 대상지가 이제 저희가 신청 수요조사 한 게 이제 지지역 아파트, 자이 아파트 10개 동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송탄 중앙 어린이집 한 건하고 해서 11건입니다. 네. 그 11건에 대해서 성능 평가하고 인증 평가 각각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기는 22건으로 돼 있지만 네. 대상은 11곳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이제 우선 10%가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10개 동이 네. 지진 내진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졌다 이 뜻으로 인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예, 거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신청을 우리 네. 하겠다, 인증을 받아보겠다. 네. 그 신청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하는데 네. 그 1억 2,250만 원은 어디게 쓰여질 거냐고요. 자발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거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부분도 내진을 보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보강 사업이었고 이건 네, 아까 인증이잖아요. 보건사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인증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네. 1단계로 내진 성능 평가를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고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지하 안전 시설물에 대한 거에 인증 심사를 합니다. 네. 그 심사를 하면 그 인증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득은 네. 이런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취득세를 5% 감면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를 계속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 해만 감면을 해요? 거기 정확히는 계속이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취득세라는 거는 한 번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는 그런 부분도 일시적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설계 사무소들은 계속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듯이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속 연속성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게 취득세 면제가 한시적인 건지 취득세는 한 번이고요. 네. 그 재산세는 이제 매년 부과되지만 네. 취득세는 한 번 부과되는 아 취득세는 한 번이요? 네. 난 그건 몰라가지고. 예. 그럼 취득세 한 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네. 몇 프로 감면이에요? 5%입니다. 5%? 네. 전에 그거는 재산세 감면이었는데 그게 한시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축 건물을 할 때 이런 인증을 받으면 네. 이제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득세를 5% 감면을 해주고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예,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죠? 하고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능 평가와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으려면 네. 검사를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이 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이제 지원하는 지원을 거잖아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제 그래서 인증서하고 그 명판을 그 아파트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시민 안전보험 지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쩔 때 이제 그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항목은 보장에 대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상해 사망, 장애 지원비,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이렇게는 대부분 1,000만 원, 맥심이 이제 1,000만 원까지 하지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상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네. 상해 의료비는 어떤 사고 평택 시민이면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나도 그 치료비에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럼 올해 그 상해 보험을 탄 사람이 있나요? 금년에 저희가 올해 그 보험 가입 기간이 4월 1일부터 네. 내년 3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해 가신 분이 383건에 네. 1억 3천만 원 수령해 가셨습니다. 근데 이 보험을 타려면 의외로 또 서류나 증명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죠. 무조건 막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이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저 시에서 접수는 하지 않고요. 네. 보험사가 이제 이거에 대해 직접 하겠어요? 전담하는 안내원이 있고요. 네. 그 서식은 신청 구비 서류는 네.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거기서는 안 복잡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안 복잡해요. 뭐 심사도 그렇게 뭐 까다롭다는 뭐 민원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까다롭지 않은데 막상 보험사로 가면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시민들이 알고 또 그래도 그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니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몰라서 또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읍면동 이제 통리장님 회의나 각 단체 회의 때 네. 이제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좀 강화해서 네, 강화해서 어차피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보험을 좀 들어놨으니까 홍보 부탁드려요. 예. 그다음에 43페이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이제 캠페인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전의 날. 43페이지. 이제 예, 매년 4월 이제 매월 4일이 이제 안전점검의 날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회 10월까지 8회 정도 네. 가서
평택역이나 뭐 송북시장 이런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이런 사항들 안내를 했고 같이 뭐 팜플렛이나 이런 홍보물들을 같이 배부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렛은 기본으로 줘야 되지만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물티슈 마스크 쿨토시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안 주면은 그 리플렛을 안 받나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같이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스티커를 같이 붙여서 네. 같이 좀 드리고 있으면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진짜 리플렛만 주면 좀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주니까 네. 좀 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전 점검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인데 홍보하면서 이렇게 막 물티슈 마스크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을 캠페인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하세요. 그냥 늘 하듯이 네. 이렇게 해서 주면서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0페이지 현춘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번에 24년도 올린 게요. 네. 이 구간에 대한 사업비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보상비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 보상을 주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상을 통과하고 네. 그분들이 근데 보상을 좀 수용할 현재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곧바로 안 되네. 예, 그래서 1월 중에 그냥 곧바로 공탁을 좀 들어가려고 수용제가 좀 들어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그래서 진행을 6월까지 그냥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1월에 보내면 한 수용제글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개월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6월 중까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협의 안 되는데도 밀어붙여도 괜찮겠어요? 수용 재개를 하면요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거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 평택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해요? 저희 이제 자전거 도로 활성화는 이제 그 자전거 이용 안내 지도 제작, 네, 자전거 보상 수리 센터 지원, 네,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업을 진행을 통해서 네.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 수리 센터는 어떻게 돌아가면서 가나요? 읍면동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올해에도 한 18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네, 자전거 무상 수리 봉사 단체 네. 그 회원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짜서 이제 읍면동 순회 계획을 짜고 네.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문판도 같이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상임위에는 이제 그 국문판과 영문판을 같이 제작하려고 저희가 상임위에 안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네. 상임위에서 저희가 좀 제안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는 이제 국문판만 좀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군들도 있고 그래서 영문판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자전거 보험. 올해는 몇 분 정도 이 보험의 혜택을 받나요? 저희가 그 이제 자전거 보험은 이제 그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치료비를 보상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네, 자전거로 우리 평택 시민이 평택 지역이 됐든 타 지역이 됐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에 네, 위로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401건에 그 3억 9,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네. 그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 305건에 1억 7천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이게 그 홍보가 되면서 3년 이내 계속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그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면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한테 부딪히거나 네, 그래서 네. 했을 때 위로금? 네, 네. 그럼 얼마 정도로가 나가요? 저희가 이제 그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네.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서는 이제 30만 원부터 위로금이 시작이 돼서 80만 원까지 진단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이 됩니다. 아, 네, 그래도 혜택을 많이들 보셨네요. 그다음에 94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평택시 전체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전체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있겠다 이거 한다시는 이거잖아요. 네, 전체에 대한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긴급 보수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연장이 이제 그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변에 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뭐 도로 유지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도로 분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접수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전거 도로는 활성화는 되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평택시 전역으로 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한다는 거에는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7대 때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한 7분 발언도 했지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존 도로는 물론 보수를 하고 탈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근처에 반경 몇 킬로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정해야지 지금 전체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보수한다 하더라도 타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구간을 제대로 보수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탈 수 있어서 뭐 시장을 보러 간다거나 시청을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 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도 5분에서 10분, 15분, 20분 내는 갈 수 있다는 어떤 영역을 정해서 좀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뭐 이쪽 송출 근처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우리가 전체를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의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유미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체로는 구간과 이런 게 제대로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자전거 도로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 분야에서 이제 뭐 포털이 됐든 소파보수가 됐든 이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그거야 되겠습니다. 뭐 긴급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네,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용역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해당 사항은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적 네. 사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기존 도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자전거 도로를 지나면서 향후에 개선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5년 단위에서 세부적인 이제 단계별 그 집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런 영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여기 보면 하천 자전거 도로망, 간선도로 자전거 도로망, 지구 자전거 도로망 인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천을 따라서 우리가 그 평택항 쪽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어차피 이번 용역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도 좀 중요하고요. 지제역 쪽 앞쪽에 새로 생기는 그
103만 평인가? 네. 네. 그쪽에는 네네. 더더욱 이 자전거 도로를 아예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그쪽에서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넣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그 지제 역세권 공공택지 지제 역세권, 개발 네. 사업 할 때 홈페이지도 의원님이 없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주차나 또 탄소 중립 또 이런 건강에 좀 이러니까 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교통난에 몰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자전거 의원님. 쪽을 오히려 잘 활성화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8페이지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국지적으로 비가 막 많이 내리고 그랬을 때 이번에 침수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세운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 사업은 이제 그 올해도 이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게 이제 그 내년에 이제 그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재난안전 기금으로 해서 네. 그 각 시군에 같이 이제 재배정됐던 데서 같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중앙지하차도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송탄에 초입부에 있는 지하차도는 지금 이제 송탄 출장에서 5억을 예산해서 지금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전체 지하도 중에서 저희가 등급별 평가를 통해 통제가 필요한 지하차도 시설이 필요한 그런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층 비전 세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비가 오셔는 왔다 하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지하도에서 생긴 그런 큰 대형 사고들도 있고 저도 비 오면 사실 지하도로 들어가기가 이제 무섭더라고요. 전에처럼 휙 가는 그런 게 생기지 않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어디를 정말 해야 되는가 우선은 많지가 않고 3개밖에 못 하니까 잘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계속? 네 이거는 연중 운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앱을 활용해서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쌓인 마일 그 누적된 횟수로 인해서 마일리지로 다시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네네. 보니까 일반인은 27,000원, 청년은 39,000원 이건가요 지금? 네, 이제 월 전에는- 3만 60회를 썼을 때? 네네 그렇게 다시 이제 그 되돌려 마일리지로 지급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더 경기 패스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알뜰교통카드가 내년도 6월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면서 더 경기 경기 패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더 효과 혜택이 좀 늘어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네, 써갖고 이제 오셨네요. 동일한 사업이긴 한데 이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시민들이 잘 알고 이렇게 쓰시나요?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거는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더 경기 패스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좀 네.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네네. 해야 되겠죠.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5페이지 자동차 등록 대행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은 올라왔는데. 네,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상정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위탁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발급대 이제 자본 적자비, 초기 설비 투자비로 이제 2개 사업으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이제 3월 6일자로
네. 경기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주 개정 내용은 이제 제 6조의 이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이제 대행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개정 전에는 이제 대행 기간은 이제 3년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발급 대행자가 대행 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두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대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제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 모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제 이제 4조의 이제 지정 방법에 대해서 대행자 지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망에 보면 이제 시 지경과 뭐 공개 모집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일단은 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좀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점적인 사항이 있고, 또한 이제 정부의 이제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지경이나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정책을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게 또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금은 다시 민원인이나 차량 등록 업무를 혜택을 서비스를 받기를 이제 그런 시민들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환원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하신 분에 이제 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3월 6일자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과 규정으로 1년간 더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24년 3월 5일까지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현재는 그렇게 24년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예, 좀 일단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안 올린 바대로 공공에서 이제 공공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금 운용인데요. 이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책 안 피셔도 됩니다. 그 하나하나 이제 여쭈려고는 아니고요. 여기서 그 관정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뭐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 4년간은 이제 관정 개발 사업을 재난관리 기금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일부 이제 했었는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이 관정이라는 게 이제 한 해 가뭄의 재난에 이제 가뭄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심의에 타당할 것이라는 게 돼야 이제 심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충분치는 않았어요. 저희가 내부적 판단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관정이라는 거는 모든 농사에 이제 물은 필요하죠. 어느 지역이나. 근데 그 해당되는 신청하는 해당 지역이 이런 관정이 없으면 도저히 농업에 종사를 하지 못할 정도가 돼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대형 관정을 이제 파는데
그런 게 다소 이제 그런 자료들이나 그게 약간 저희가 이제 부족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 심의에는 이제 상정은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정책과에다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만한 사유가 있는 충분히 자료를 뒷받침하면 해서 다시 준비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다시 언제든지 심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년 그 관정 사업에 농민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마을 안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이장님들이 서로 조율도 하고 여기가 더 급하니까 어르신 거 먼저 해드리자라고 해서 또 양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순서가 쭉 정해져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끊기다 보니까 가뭄 물 없으면 재난인데 왜 재난기금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료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만큼 좀 보완을 더 해서라도 서둘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건설도로과의 수촌지구 대로 개설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아, 예. 민간 사업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게 어떤 프로세서인지 예, 수천지구 대로 3-32호선은요. 수천지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천지구에서 사업비를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당초에 올해 44억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수천지구에서 사업비가 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정도 24억을 감액하고 20억만 좀 남겨놓는 거고요. 내년 1월달에 얘들이 이 수천지구에서 사업비를 좀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좀 이제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다만 이제 24억에 이제 감되는 24억에 대한 거는 이 수천지구에서 이제 보상비거든요. 이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해놓고 20억에 대한 것만 현재 좀 내년 공사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촌지구 일부 개설되어 있는 곳과 연장해서 20억을 가지고 그 마을 해관 있는 곳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는 거 계획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저기 7개의 교차로 있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촌지구 개발 사업 진척 사항과는 별개로 먼저 길을 놓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 자체가요. 현재 지금 동사동의 그쪽 부분 자체가 좀 교차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가 뚫려야지만 그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지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위탁 사업으로 저희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예결위 의원님들도 수차례 여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이 보험 수령할 수 있는 연령 제한. 예전에 그 행감 때 15세 미만은 사망했을 때의 금액을 받지 못한다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좀 보완이 됐는지 싶어서 여쭙니다. 15세 미만은 아직 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가 몇 번 유찰이 됐었나 보죠? 잘 선정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유찰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떠한 예상하기가 보험사 측에서 예측하기가 좀 난해해서 참여를 좀 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예. 1억 3천을 시민분들이 수령해 갔다라고 네, 말씀 예, 주신 예, 거고 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22년도에는 19건에 19건. 1억 1,800만 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1억 1천, 1억 3천. 예. 근데 3억
금액을 저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네요. 예, 2억 9,300의 계약은 2억 9,300. 네, 2억 9,300. 이 자동차 보험이랑 합치면 자전거. 네. 자전거 보험이랑 합치면 금액이 꽤 될 것 같네요. 두 개의 보험이 한 두 자전거 보험 합치면 한 6억 예, 이거 6억 가량 예산이 되죠. 있고. 근데 자동차 보험은 3억 정도 나가는데 3억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는지, 그 기금으로 이럴 바에야 아예 뭐 보험을 들지 말고 두 개를 합쳐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냥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금을 넣어 놓으면 이제 3억을 넣는데 1억 3천을 쓴다. 그럼 1억 7천은 이제 보험사가 이제 가져가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이렇게 루틴하게 어떤 그게 있다라면 이 금액을 합쳐서 뭐 기금을 형성을 해서 그냥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선거법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보험 성격이 아니고 그런 사고의 유형별로 해서 그냥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성격이 좀 달라질까요? 법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전거 이 시민안전보험료는 60만 명을 기준으로 해주셨는데, 자전거 보험은 인구가 조금 59만입니다. 이 기준은 그 계약하기 나름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현재 그 평택시 추정 인구를 계획을 해서 가고요. 그래서 뭐 외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이하게 넣어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 현재 59만 18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9만 명을 해서 일단 추계를 좀 잡았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 계약할 때도 당시의 인구를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60만 명으로 계산을 해주긴 하셨지만 계약 당시의 인원 수로 계약을 해주시겠죠. 예, 예. 그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전기 바이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용 지불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것에 의한 사고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제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령에서는 이제 그 25km 미만의 이제 그 원동기 전동 자전 장치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제 전동 킥보드가 있고, 이제 전동 킥보드는 여기 이제 자전거 같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나 요즘 공유 자전거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뭐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고요. 위로금. 예, 위로금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보험이 다 가입돼 있고,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는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요. 상해에 의해서 뭐 보통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골절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타다가 다쳐도, 아니면 공유 자전거에 의해서 위로금은 다쳐도. 성격이니까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공유 자전거 바이크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이 자전거 도로팀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장 설치 관련돼서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추세가 이제 공유 자전거가 저희 시에도 처음에 이제 뭐 한 400대 정도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아마 그 일렉클도 한 3개 이상 이제 한 1,400대 정도 네, 계속해서 엄청 공유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PM이 오히려 이제 그 실제로 영업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여기서 얘기한 기존의 업체 자체가 이제 거의 폐업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경찰서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 PM 주차장 관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 공공시설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안전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게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일단 30개소 계획을 했다가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전동 원동기 주차장을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도로과 81페이지에 현천지구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인 것 같은데 이게 저쪽 그 시도 19호선이랑 만세로 시도 19호선 그 기존 시도 기남방송 시도 앞에 도로. 19호선입니다. 예. 기남방송 앞에 도로. 예. 거기 로타리 민원 있었던데 그 보상 예, 맞습니다. 지금 비용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룡동 도로 있는데 이게 만세로에서 시도 19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마을 안길 확장 공사 이거랑 다른 거죠. 이거는 현재 지금 그 소로. 시도 19호선에서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입니다. 만세로에서 시도 19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서서 주민 예. 간담회도 했는데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좀 저희가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좀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이라 하면 에 이제 확보하든지 뭐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재정비 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이 5년 주기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용역인데 기존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용역이 19년도 12월 30일 날 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5년 단위 계획에서 관계 법령에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억 이상 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존 용역 결과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금액인데 이제 4억 용역치고는 꽤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임의를 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대가 기준이 있고 대가 기준에서 용역이 이제 발주가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과 질문인데요. 111페이지 평택 관내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도로 그 보도 정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평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원이 시에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사업지구들에 대한 이제 부분 이제 정비하는 거라서 소파부수 위주로 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혹간에 이제 뭐 수도나 가스 관련해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는 위험이나 편의를 위한 사업들은 각 어쩔 수 부서에서 없죠. 네. 긴급한 상황에는 그 부분적으로 시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44페이지인데요. 보행지킴이 교통 안전교육 강사 수당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강사 수당 1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강사 수당이 다른 강사분들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서 괜찮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행 안전 지킴이는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네. 이런 그 강의 활동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요 1시간 정도 이제
50개 교회 이제 3학급 산출 기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2명이 한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뭐 시간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그 15,000원을 계산하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 하루 일정을 잡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15,000원이 뭐 금액이 좀 소액입니다. 뭐 그렇게 네, 운영하고 이한 시간 강의하려고 이제 하루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3학급을 모아서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예. 한 반 해서 15,000원, 한 시간에 15,000원. 현실화를 좀 해주시면 상황을 좀 보셔서 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관리하죠? 요거는 이제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24년 1월 1일부터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그 전체 저희가 이제 그 보호구역이라면 이제 뭐 2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평택시에. 그 중에 이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이제 69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내년부터 정비를 하게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개선 방안들을 이 용역에서 이제 도출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시켜서 그 보호구역의 그 안전한 그 거리를 만드는데 이제 이게 법령에 요점- 의해서 필수 사항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 곳을 작성하는데 관리카드 작성하는데 174만 원이 들어서 예.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크고요. 사람들이 그 인접 지역들을 다 이제 순회를 하면서 그런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한 곳 정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나 보죠. 대부분이 이제 그 뭐 펜스라든지 아니면은 바닥재라든지 주변 두 곳 관리카드 정리하면 한 달 인건비 나오고 네. 한 달 네, 월급 나올 것 그렇죠. 같아서. 그래서 이게 관리 카드뿐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교통 체계의 개선 이런 방향도 같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 발전 방안까지. 예. 그런 데서 염두해서 이제 그 제시를 도출을 해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154페이지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결손금이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손금은 한 해 중에 언제 지급이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운수사에 재정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말에 다 한 해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익년도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그 당해 연도에는 운수사의 청구, 운송 원가에 대한 사항을 운수사에서 먼저 청구를 하고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될 이 350억이 네. 23년도의 수지타산을 따져서 필요한 그 결손금을 지급한다는 걸로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23년 7월에 올해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증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증차된 비용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이제 집행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개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좀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 350억이 시 통장에 있다가 언제 버스 회사로 넘어갑니까? 전체 한꺼번에 넘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예. 달달이 넘어가게 달달이 됩니다. 넘어갑니까? 네,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이 결손금이 여러 사업들이 있고 다 합치면 한 420억이 좀 넘는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묶여 있거나
중반 이후까지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이제 그 어르신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게 왜 갖고 있냐 이런 말씀 드리시는데 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 일단 한해에 예, 대한 하나의 예산을 편성을 확보하기 예, 위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상임위에서도 그렇죠. 일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냐, 이제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예산이냐 하나 묶이면 좀 다른 사업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셨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 저희 추가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우선이냐, 사업 네. 뭐 예산의 효율성의 우선이냐의 문제인데 국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시의회는 예산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회장님.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되긴 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사업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그 공공관리제라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영제를 이제 경기도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약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깎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것 같고요. 182페이지에 여객 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0%인데요. 일반 차를 가지고 유사 렌트카나 택시 영업을 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탔어요. 몇 번이고요. 이렇게 신고하지는 않으실 테고 같이 네. 그러면 네. 이걸 이용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러면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이 차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에 신고를 하면 이걸 어떻게 채증을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과태료를 요 사항은 내죠? 이제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차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사항은 그 당시에 그분이 근거까지 잡아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그쵸. 저 포상을 하는 사항인데 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0%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고 건수가 없었던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이거를 잡으려면 함정 수사를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용하시는 분이 운전사분이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불법이죠. 근데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걸 녹취되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 이 포상금을 집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 전액 10위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자동차 등록 대량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조례가 올해 3월에 개정이 되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의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끼리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번 이 과장님께서 그 지난 의원 간담회 때도 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올해 이 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과 그런 논리였다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의 문제, 뭐 더 안정적으로 공공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고 말씀을 주셨던 문제도
수익성에 있어서 금액을 물가 조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실 겁니다.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맞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의 업무,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담당한 업무가 다 공공에서 맡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을 때, 판단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상당히 많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씀 주시는 그 많은 논리들과 방향성에 있어서 시기도 그리고 그 타당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나가서 결정을 좀 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선 이 사항을 이제 집행부에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지난 8월부터 이제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또 검토를 해보자. 어느 방안에 대해서 어느 방안이 나을지를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대행업체 측에 내년 3월 5일자로 종료가 되니 그러면 1년간 더 운영을 하시고 그 사이에 저희가 더 어느 방안이 좋을지 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문을 이제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1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를 받아들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었고, 근데 이제 대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이제 상충되기 때문에 대화가 좀 소통이 좀 잘 안 됐었고, 그런 와중에 10월 중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뭐 이를테면 파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태업 뭐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태업이 더 확대가 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제 그 등록 업무에 대한 대란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급하게 좀 서두르면 안 될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에 이제 좀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봤고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저희도 이제 대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급하게 좀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게 또 마땅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2개 업체에서 이제 4명씩 계신데 대표를 제외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각 3명씩입니다. 그래서 세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같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분들께서도 이제 오랜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이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제 공적인 업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뭐 발생하지 않을지는 이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뭐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 시민들께 그런 서비스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꼬투리를 잡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발생이 난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 추정을 이제 1년에 7억 3,300만 원 그리고 세출을 7억 1,200만 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세입이 더 많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 인력 규모에 있어서는 작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력 규모가 조금 더 유지가 되려면 인력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러면 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이게 세입이 더 많아져서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번호판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주셨던 경기도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 시군에서 직접 번호판 제작소를 번호판 등록소를 운영하는 조항을 보면 제4조 3항인 것 같습니다. 시군의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 1항에 보면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한다 하며 라고 있어서 대전제는 공개 모집으로 전제를 두되 시군에서 세외 수입을 확보를 위한다면 시군에서 해라라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세외 수입이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 세외 수입을 필요할 만큼 평택시의 재원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라고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얼만큼 많은 고생 하신 줄 알고 얼마나 만큼 많이 뛰어나신 줄 알고요. 마음고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올리는 것보다는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논의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